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저도 오늘 그 서울시청 그 분향소에 갔다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서 조문을 했고요. 희생자들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좀 가슴이 무겁고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없었을 뿐이지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아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목숨을 잃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이제 사태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 규명 또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 여당에서 사태 수습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정도 의원님. 네, 모든 정부 기관이 그렇듯이 이제 국회도 지금 조기가 걸렸습니다. 조기가 걸려 있고 저희들도 오늘 오전에 그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 단체로 다녀왔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 같은 것이 국민들과 함께 똑같죠. 그리고 뭐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뭐 저희 가족도 거기 있을 수 있었다는 이런 생각에 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뭐 이게 저는 더 큰 걱정은 이런 것들이 단지 그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큰 가슴의 상처로 또 상실감으로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큰 집단적인 재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빈발하는가라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대책을 만들어야 될 시점에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고 특히 여당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네. 오늘 행안위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 보고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엄청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죠? 그 이제 행안위에서 보통 이제 그 상임위가 열리면 현안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물어봐야죠. 당연히 현안 질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정부 여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없는 현안 질의가 없는 방식을 고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행안위가 열리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니까 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보고라도 받자 그렇게 열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현안 질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이 어떤 경과 과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보고 행안부 장관 뭐 이상민 장관이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소방청장이 됐든 답변을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되지 못한 것이죠. 네. 답답한 겁니다. 네. 외신에서 이 이태원 참사는 당국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으면 좀 이 사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뒤에 지금 이상민 장관은 오늘도 이야기했고 또 경찰청장 또 뭐 서울시장도 이야기했듯이 어쨌거나 이건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죠. 경찰의 의무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 경찰청장이 첫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후 6시 반부터인가요? 계속 이런 그 사고의 위험성을 경찰 경고하는 신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때 그러면 경찰이 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압박 사고 같은 거, 이런 압사 사고의 위험은 사실은 거의 상존하다시피 한 것인데 우리 지하철에서도 지금 여의도역에서 느끼고 있고 환성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저녁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냥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다중이 모일 경우에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한계 범위 같은 게 있어. 그걸 근거로 어떤 집회든 어떤 행사든 사전에 차단하거나 또는 통제하거나 이런 이제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지금 뒤늦은 지적들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갖춰 나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은 무겁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2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을 겁니다. 26명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국가도 한 14개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문제였다고 하면 사실은 국내적 언론이라든가 국내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데 외국인들의 참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해외 언론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조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주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대응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가의 기능이 뭐냐면 전쟁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침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됐을 때 이걸 방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 혼란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질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질서 유지의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대응이라고 했을 경우에 해외 언론도 바라볼 때 이태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행사가 항상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까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언론이라든가 국내의 전문가들 시각보다는 해외에서 바라본 시각이 더 객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를 후진국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거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지 유승민 전 의원 이상민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지금 이제 수습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정치적 책임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분명히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제일 쉬운 것은 뭐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뿐 아니라 모든 수습 또 진짜 어떤 이 외에 어디서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박 의원 생각해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왜 경찰은 그렇게 했느냐. 도대체 어디서 무슨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가. 네. 지금 이 점을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왜 그날 경찰 병력은 그걸 둘러싸고서 민주당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소리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말았는데 왜 경찰이 이런 경고 어떤 위험하다는 문자 또 신고가 들어오고 할 시기에 경찰 인력을 증파한다든가 또 지하철을 통행을 그냥 통과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원 통제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시시각각 정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만약 거기서 누군가의 태만 주의 부족 이런 게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우선에 밝혀낼 될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황의 결과가 다 나왔고 큰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한 뒤에 누가 이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구청장도 무슨 현상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장관도 그렇고 용산구청장도 이 책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인식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어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하여튼 책임 회피의 발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아까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 아닙니까? 무한 책임에 대한 것을 진다고 하면은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애민 정신 아니에요.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되는 건데 그 발언 하나하나를 봤을 때 이것이 내 일이 아닌 양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진실 규명이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네. 이미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면피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네.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뭐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는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그런 취지가 합니다. 아니었고요. 그것도 네.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 경찰이 공권력을 발동하는 이제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집회를 해산시킨다거나 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난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 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가자 1,000명 이상의 행사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사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출입 못하게 한다거나 막는다거나 이제 그 지금 안타까운 대목은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이태원역에 무정차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이런 게 아쉽는데 이게 이제 약간 불비한 점 우리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점인데 그런데 지난 8일 날에는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나 이 시절에는 우선에 주최 측인 하나그룹이 신고를 했고 종합대책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매뉴얼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또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도 참 명고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지는 그 시절에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참 초동 조치, 방지 대책, 예방 대책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경찰이 처음부터 이 이태원 그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뭐 어떤 또 야당 지도자는 일방 통행을 뭐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 나온 것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오늘 경찰청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굉장히 임박한 위험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는 경찰이 이제 바로 그때 대응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용산구청장의 이 발언들은 실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발언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그 이태원 참사 입장 표명한 내용 중에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요. 저도 이걸 보고 충격적이었어요. 6시 31분에 112 첫 신고가 있는데 그 신고자의 내용을 보면 너무 불안하다. 통제해달라. 이렇게 다 신고를 하고 있고 그 신고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윤익은 청장은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112 신고 처리가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목소리가 그 절박한 목소리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면 10시 30분 이후부터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10시 15분 그 당시 아닙니까? 그러면 4시간 전에 이미 그 시민들이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은 뭐 했고 경찰은 뭐 했고 장관은 뭐 했고 구청장은 뭐 했는지 이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예고된 인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지만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판단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건의 신고가 9시 이후에는 접수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10시 15분부터는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100여 건의 신고가 몰렸으나 교통 통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발표되고 경찰청장이 사과하자마자 모든 게 경찰의 잘못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현상의 문제를 지금 그걸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내용의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다 이제 앞으로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영두 의원님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렇게 나가 보시죠. 그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되게 이제 주체가 있죠. 주체자가 있고 주체가 그냥 초청을 하니까 하는 거죠. 아무도 초청하지 갈수까지는 못하죠. 저는. 그래서 통상의 이런 큰 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 다 짜집니다. 짜지는데 이게 이제 3년 만에 이루어진 그 코로나 이제 그 거리두기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리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그 점은 뭐 철저하게 이제 그 책임과 또 그 원인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최영두 의원이나 박성준 의원 다 언론인 선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집회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경비 대책을 세웁니다. 그때 뭐 구청, 시청, 뭐 검찰, 경찰, 국정원 다 모여서 관계기관 대책도 다 하죠. 하고 경찰도 보내고 어떻게 하자 안전 대책을 보통 세우는데 10만 명이 넘는 이런 행사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사람이 몰린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또 경찰이 굉장히 이런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세계 최고죠. 원래.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휘란이 안 됐었다는 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사를 하려고 해서는 지휘 체제의 안전 대책을 구성을 해서 각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교통 통제는 어떻게 하고 지휘 라인은 어떻게 하고 안전관리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경찰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 다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런 건 다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매뉴얼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나라 행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식인 겁니다 이것은. 그건 뭐 우리 박 의원 그렇게 뭐 어쨌든 저 경찰과 이 정부의 또 지방자치단체에 왜 사전에 미연에 방지 못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끝없는 질문에 대해서야 다 그건 뭐 책임져야 되는데 요는 이게 이제 일반 집회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거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모임이고 또 축제의 분위기고 네. 거기에 그 축제 분위기를 계속 경찰이 일일이 다 단속하고 통제하는 것도 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축제에 대한 그 간섭할 수 없는 또 대목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일사불란한 어떤 경찰의 지휘 통제 사전 이게 앞서서 그 조금 더 우리가 ICT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 이런 것들은 누가 주체자가 없고 누가 통제를 못하지만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분산된 신호와 소음을 가지고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뭐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만 지하철 데이터 기반으로 예컨대 이태원역에서 그날 나왔던 인파가 10몇만 명을 넘었다는 것이죠. 13만 명. 그럼 한 지역에 더구나 그 좁은 통로에 13만 명이 넘으면 그게 위험 신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바로 그 자체로 서울교통공사와 그다음에 경찰청 네. 이렇게 행정안전부 연결되어서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가 그때부터는 거기 모인 사람을 이제 숫자를 낮추기 위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입인구 조절을 위한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이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통신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예. SK든 KT든 보통의 큰 축제 행사나 이런 BTS 공연 같으면은 또는 불꽃 축제 같으면은 그게 특별 중계차가 더 배치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촛불 집회 때도 그랬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 응원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행사 중에도 이게 굉장히 분산이 필요하다 밀집되어 있기를 알 텐데 전혀 알 수가 없고 서로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위험한 상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어떤 큰 대형 그 인구 유동 상황 밀집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서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하나 따져봐야 되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가 과거와 또 비교했을 우리가 때 다 지금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상인들 증언도 이어진 거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강기호님께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무슨 잘못입니까? 책임자들을 정확하게 좀 따져주세요 얘기하시고요. 3123님께서는 용산구청장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건 안전불감증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 안정책임불감증이라는 것까지 있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얘기하시고 0328님 내 나라를 모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자국의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모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데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고 책임을 회피합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참사를 보고 우리가 이 재난을 응시하고 배워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게 내 가족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부 자기 가족의 문제처럼 내 가족도 나 같을 수가 있었고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지금 이 굉장히 큰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큰 시련을 겪은 감사합니다. 시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